안녕하세요. 코코 여사입니다. 60대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늦겨울 빗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늦겨울이었습니다. 2월 말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날이었어요. 정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62세 정년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죠.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규칙적인 산책, 그리고 텔레비전.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호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아침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오전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 후에는 잠시 낮잠을 자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정호는 걸으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기에 바빠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중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막했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정호는 어김없이 오후 산책을 나섰어요. 평소 같으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달랐습니다. 공원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맑다고 했는데 정호는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을 챙겨 나왔어요. 동네를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던 길이었는데 오래된 주택들과 작은 상점들이 정겨워 보였어요. 골목 양쪽으로는 대문 앞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도 솔솔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에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정호는 서둘러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죠. 평소 같으면 그냥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나이가 드니 뛰기도 부담스럽고 게다가 길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골목 끝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준의 책방. 오래된 건물의 1층, 노란 불빛이 따스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크기도 작았지만 그 따뜻한 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책방에 들어가자니 괜히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이 비를 맞고 서 있자니 우산이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빗방울은 점점 더 거세어져서 옷이 다 젖을 지경이었어요. 에이, 그냥 처마 밑에서 비만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정호는 책방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처마 밑에 있어도 빗방울이 튀어들어왔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우산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더니 정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은주였습니다. 58세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냈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늦은 나이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은주는 책방 안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보통 손님이 없어서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금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 비가 갑자기 이렇게 와? 은주가 문 쪽을 보니 한 남자가 처마 밑에서 우산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우산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빗방울이 튀어들어와 옷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보기에도 난처해 보였습니다. 비가 갑자기 새졌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에게 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비만 좀 그치면. 밖에서 계시면 더 추우실 거예요. 옷도 다 젖겠고요. 은주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둔 채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 거죠. 정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거든요. 게다가 옷까지 젖기 시작했어요. 그럼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선 정호. 그 순간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어요.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 오래된 책들에서 풍기는 잉크와 종이 냄새, 그리고 은은한 조명. 정호는 오랫동안 이런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집, 슈퍼마켓, 병원. 그런 곳들만 오가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책방은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책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벽면을 따라 빼곡히 꽂힌 책들,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게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으니 너무 폐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 시간이라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호는 눈으로 책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이 빼곡히 꽂힌 서가들을 보니 신기했어요. 정호는 평생 책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젊을 때는 일에 바빴고 중년에는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썼지. 정작 자신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으시는 건가? 은주는 정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별거 없죠? 그냥 동네 작은 책방이에요. 큰 서점들이 많아서 장사는 잘 안 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요. 아니요,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늑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이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창가에 기대어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듣는 빗소리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빗소리조차 외롭게 느껴졌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은주는 책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가끔 정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었죠. 정호 역시 책 등의 제목들을 읽는 척하면서 은주의 움직임을 의식했어요. 정갈하게 책을 정리하는 모습, 따뜻하게 말하는 목소리. 오랫동안 여성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타인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비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잔잔해지고 빗방울도 굵기가 작아졌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직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은주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비도 피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책방을 나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방의 노란 불빛이 아직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왜 계속 생각이 나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호의 일상은 여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뉴스 보고 집안일하고 산책 나가고. 하지만 묘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산책길이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자꾸만 그 골목길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이틀째, 셋째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으로 가려다가도 어느새 발걸음은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냥 산책 코스를 바꿔본 거야. 정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날 비를 피했던 작은 책방,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정호는 결국 책방 앞에 섰습니다. 은준의 책방이라는 낡은 간판, 유리창 너머로 켜진 노란 조명.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잠시 서성이다가 괜히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될까? 혹시 영업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니 손님은 없어 보였어요. 은주가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책을 정리하던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금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호는 괜히 민망했어요. 근처에서 볼일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요. 정호가 말하자 은주는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손님 없는 시간이라 조용했거든요. 정호는 둘러보는 척하며 책장을 훑었습니다. 낮에 보니 책방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소설, 에세이, 시집, 자기계발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보다는 책 사이로 풍기는 종이 냄새와 은주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평소에 책 많이 읽으세요? 정호가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 읽었죠.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꾸려나가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허전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책이 다 시간 낭비인 줄 알았습니다. 돈 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죠. 정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책 한 줄이 오래 머리에 남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와 닿아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선반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정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렵지 않고 차분히 읽히거든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받았습니다. 나무라는 제목이었어요. 표지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읽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으세요. 급할 것도 없고요. 그 대화는 그저 책 한 권을 주고받는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책방을 나서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두근거렸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 속 책이 묘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책이 아니라 은주가 자신을 위해 고른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나이에 설마 내가? 그런데도 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정호의 산책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작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책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를 다 읽고 나서 반납하러 갔죠. 어떠셨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책이었어요. 정호의 대답에 은주는 기뻐했습니다. 그럼 다른 책도 한 권 더 빌려가세요. 책방 안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가끔 학생들이 문제집을 찾으러 오거나 동네 주민들이 책을 빌리러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대부분의 시간은 은주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도착하면 은주는 늘 같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집에만 있기가 그래서요. 짧은 인사였지만 정호의 하루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책방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난로 옆에 앉아 두꺼운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연필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가 들어서자 은주는 서둘러 가계부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쌀쌀해서요. 괜히 따뜻한 데가 그리워서. 맞아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책방이 사실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고 큰 서점에서 사니까. 동네 작은 책방까지 찾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정호는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이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 산 지도 오래됐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곁을 떠났고 젊었을 때는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랐죠. 이젠
남은 시간이 제목 같아서요. 정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 역시 비슷했거든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던 날들이 이어지며 자신이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책방을 열었어요. 책이든 사람의 목소리든 여기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정호는 천천히 책 한 권을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책장만 봐도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요. 은주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무언가를 시작하자는 신호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쓸쓸한 빈자리를 잠시 덮어주는 따뜻한 빛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책방의 진짜 단골이 되었어요. 늦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차가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호가 책방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중고책들이었습니다. 책방 문 앞에 쌓인 상자 여러 개를 안으로 들이느라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혼자 다 옮기려고 하십니까? 정호는 다가가 상자를 덥석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안도하듯 웃었어요. 아, 괜찮아요. 원래 제가 다 하던 일이에요. 혼자 하면 허리 다칩니다. 이런 건 저 같은 사람이 해야죠. 정호는 상자를 가볍게 들어 책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몸을 쓴 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의 체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 하면 1시간은 걸릴 텐데. 괜찮아요. 저도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날 정호는 1시간 넘게 은주와 함께 책을 정리했습니다. 박스를 뜯고 책 등의 먼지를 털고 분류에 맞게 꽂고 빈 박스를 접어치우고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움직이는 그 시간 자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 없이도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정호와 은주가 딱 그랬어요. 하나는 책을 건네주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받아서 제자리에 꽂고 마치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말이에요. 정호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만 보내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내니까 뿌듯했어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일을 혼자 다 해야 했는데 누군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억지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다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난 뒤 은주는 작은 찻잔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답을 해야겠네요. 따뜻한 유자차 향이 책방 안에 퍼졌어요. 정호는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포근해졌습니다. 맛있네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겨울마다 조금씩 해둡니다. 혼자 마시기에는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함께 마실 분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정호는 순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겨울이면 귤청을 만들어주곤 했거든요. 그 기억이 유자향과 겹쳐지며 오래된 향수가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따뜻했어요. 과거의 좋은 기억이 현재의 따뜻한 순간과 만나면서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은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게 좋아요.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는 거요. 그게 별것 아니더라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있다 보면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지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오히려 즐거워지네요. 맞아요. 혼자 산책할 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책 정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하루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은주는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호 역시 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무슨 말을 더 이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단순한 친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책방에서 보낸 시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래된 집안의 고요를 조금은 덜 적막하게 만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무표정하게 지내던 얼굴에 오늘은 뭔가 활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은주 역시 책방 불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덜 외롭네. 창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책방 안에 남은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월이 되었습니다. 골목길 여기저기에서 봄의 전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담장 너머로 개나리 꽃봉오리가 살짝 보이고 나무 끝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일상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책방에 갈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웠어요. 책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은주가 권해주는 책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려운 철학서나 무거운 고전이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다룬 에세이나 따뜻한 소설들이었죠. 이 작가 참 좋네요.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니. 그쵸? 저도 그 작가를 좋아해요. 특별하지 않은 하루도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호에게는 가장 즐거웠습니다. 은주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적막함을 견뎌야 했는데 이제는 정호가 올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 오늘은 어떤 차를 끓여줄까?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생겼어요. 가끔 다른 손님들이 와서 정호와 은주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장님은 단골 손님이랑 참 친하시네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살짝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세요? 순간 정호와 은주는 당황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아는 사이야. 은주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어색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나간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나 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부부처럼 보인다니 나쁘지 않네. 그 무렵 정호는 집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혼자 저녁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서글프지 않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은주 씨한테 이 얘기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발견하면 정호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맛있는 차를 우려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게 아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오래 혼자 살다가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금세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차를 마시며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 은주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서서히 하나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책 한 권을 매개로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깊은 교감이 되었고요. 정호는 더 이상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간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혼자라는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작에도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과연 이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2부에서는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의 벽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나가려는 마음들을 들려드릴게요. 코코여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